제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앞으로 빚이 많다. 근데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있었는데 이 보험에서도 혹시 사망보험금이 압류가 되냐? 아니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 크게 다쳐서 이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든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보험금이 많은데 빚쟁이로부터 보험에 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압류가 들어와도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압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보험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가족 중 누군가가 채무가 많다면은 앞으로 보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꼭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제별로 섹타로도 이렇게 주제별 방송을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저희 네이버 보상가 배상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을 답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전화 연결, 그리고 실시간 댓글에 있는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이 예고가 된다면 꼭 참여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큰 위험에 대비해서 이게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신용불량이나 아니면 파산선고 아니면 채무 등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가압류가 걸려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중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만약 사망을 했다면 실컷 보험료를 내고도 사망보험금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민사집행법에서는요, 보험금 압류 범위에 대해서 불가능한 보험금을 정해놓았는데요. 그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망보험금 중에서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치료에 쓰는 비용 있죠. 그런 치료에 쓰는 실비, 이 부분은 전액 압류 못해요. 예를 들어서요, 실비, 그리고 입원 일당, 수술비, 이런 것들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받는 진단금 있죠. 암 진단금, 뇌졸중 진단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금, 이런 진단금들에 대해서도 2분의 1 이상은 압류하지 못해요. 네 번째는요, 채권자가 이 추심 명령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도 압류 못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이거는 채권자의 추심 명령에 의한 해지일 때는 해지 환급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해지를 했다. 그러면은 150만 원까지는 보존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우리 이 민사집행법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 못하는 대상, 이거는 미리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사망했을 때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압류가 되냐. 그리고 아까 제가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압류를 못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 쉽게 말해 아예 압류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도 잘 없으니까 꼭 구독해 놓으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이런 지식들은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 앞으로 모든 재산을 해놓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가장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나 아니면 자녀 명의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해 놓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다른 재산은 이렇게 전부 다 분배를 해 놓는데요, 정작 보험은 그렇게 안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보험을 상속에 대비해서 가입하든지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해 놨는데 이런 사망보험금을 못 받았을 때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요, 상속 포기해버리면 되지 않냐, 빚은 빚대로 청산하고 보험금 보험금대로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도요,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압류가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압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주는 사람이고요,
피보험자는 직접 보험 대상 적용이 되는 사람,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망보험금은요, 보험 수익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자가 돈을 내주고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 수익자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가족 중 한 명이 사업을 하면서 채무를 지고 있다. 근데 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해놓고 싶어 한다 라고 하신다면요, 첫 번째,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 명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채무가 많다. 근데 만약에 사망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콕 집어서 자녀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고요, 보험 계약자도 자녀이면 피보험자만 아버지인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보험 계약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동일하고 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 자체는요, 계약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 계약자가 내를 위해서, 보험 수익자도 나로 하고 내를 위해서 가입한 거기 때문에 내 재산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채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헷갈리시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버지 이름으로 채무가 있고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한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보험 수익자도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 자녀로 지정하고 그 자녀가 보험 계약자가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있는 보험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생방송 많이 이용 바랍니다.